2026년 3월에는 저는 이렇게 살았고요. 총 수입은 405만 2,582원이고 총 지출은 150만 9,390원입니다. 합은 254만 3,192원을 남겼고요. 이번엔 돈을 좀 많이 쓴 편이네요. 2026년 2월에는 3억 2,586만 7,512원이었고 2026년 3월에는 3억 1,807만 4,294원으로 총 769만 3,218원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현금 채굴은 254만 3,192원을 했지만 투자 수익이 총 마이너스 1,000만 23만 6,410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들어서 코스피는 더 이상 매수 안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좀 더 조정이 와서 한 4,800까지 오면은 더 매수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해외 주식들도 비아디아 알리바바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좀 위주로 매수하고 있고요. 중국 본토도 다른 게 안 보인다면 태양광을 좀 더 매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좀 조정이 왔기 때문에 S&P 500이 좀 더 떨어져서 한 5,600까지 온다면 고려하고 있어요. 2026년 3월에 들어왔던 Q&A로는 첫 번째, 지금이라도 사야 함, 이미 많이 올랐는데 더 오름, 폭락했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함, 숏 쳐야 함, 조정 왔는데 지금이라면 미장 vs 삼성전자. 두 번째로, 원래 좌파 정부면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 아님. 세 번째, 언제 팔 거임. 네 번째, 인생이 쉽지 않네요. 학이나 기술도 없고, 일은 오래 했는데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다섯 번째, 연애 사업 이야기. 4살 연상은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누구랑 사귈 수 있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어 봤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등등이죠. 여섯 번째, 경제 이야기에서 인기 없는 거 아님. 썰을 풀자, 게임을 하자, 커뮤니티 웃긴 이야기를 읽자, 캐릭터로 도파민 위주의 쇼츠 만들자 등 방송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 주셨고요. 이 일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자괴감 들어요. 제가 배우는 게 느린가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이라도 사야 함. 이미 많이 올랐는데 더 오름, 폭락했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함, 쇼 쳐야 함, 조정 왔는데 지금이라면 미장 vs 삼성전자. 주식 변동성이 엄청났던 한 달이었습니다. 코스피가 6,300 넘게도 갔다가 하루에 7%, 다음날 12% 이상씩도 떨어지고 했었죠. 주식은 코인만큼 급락할 일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2거래일 만에 한 20% 가까이 하락한 것도 엄청 재밌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루는 매도 사이드카, 다음날은 매수 사이드카, 또 다음날은 매도 사이드카, 또 그 다음날은 매수 사이드카, 정말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던 달이었습니다. 주식도 당연히 코인만큼 폭등하거나 폭락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평균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10% 하락, 5년에 한 번 정도는 20% 이상의 하락이 온다고 합니다. 블랙 먼데이처럼 하루 만에 20% 이상 급락한 적도 있고 닷컴 버블처럼 80% 가까이 폭락한 적도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엄청난 변동성이 우리의 마음을 팔랑거리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이런 상황을 비슷하게 나타내는 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을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면서 말했다.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네 마음뿐이다 라고 하죠. 주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지수 기준으로 지금이라도 사야 함에 대해서는 블랙먼데이 20%, 닷컴 버블의 80% 하락을 막고도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상당한 수익권입니다. 우리가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였다면 좀 더 꼼꼼하게 고려하고 매수해야겠지만 월급 받아서 한 100만원씩 떼어서 주식을 살 계획이라면 사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80% 떨어져도 80만원밖에 하락 안 하고 이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몸으로 때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떨어지면은 더 열심히 일해야지란 책실도 생기고 오르면 오른 대로 기분이 좋아져서 일할 맛도 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야 함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지금 사보세요 라고 해봐야 별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는 사람도 없고 사도 유의미하게 많이 사는 사람도 없고 사도 금방 팔아버리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너가 허접이라서 그런 거 아님? 하신다면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다른 거장들이 해도 아마 사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내린 결정이 아니라 타인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누가 구글을 사라고 했지만 이미 이렇게 오른 구글에 올라타기가 무섭다면 아무리 추천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어도 마음에 쉽게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주가가 흔들린다면은 아마 버티기가 무척이나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야 함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야를 먼저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어떠한 거장보다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어야 의미 있게 많이
살 수 있고 또 흔들리는 주가 속에서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를 때 상승 기류를 타려는 모멘텀 투자자일 수도 있고, 하락할 때 싼 가격에 주우려는 가치 투자자일 수도 있고, 시장의 흐름에 맞추려는 트레이더일 수도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자신의 정체성이 서 있지 않은 상태라면 시장의 흔들림에 우리는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시장의 흔들림에 이랬다 저랬다 사고 팔고 하면은 수수료를 포함해서 순식간에 우리 계좌는 녹아내릴 겁니다. 자신의 어떤 타입의 사람이고 지금 내가 시장에 들어와서 하락했을 때 아니면 상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고 이 원초적인 반응에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숏 쳐야 함에 대해서는 숏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숏은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요. 자신이 시장 타이밍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며 그것도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인데 진짜 엄청난 자신감과 확신이 없다면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숏은 정말 엄청 치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많이 올라서 떨어지겠지 아니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떨어지겠지 정도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비싸진 자산은 얼마든지 더 비싸질 수 있고 떨어진 주식의 반등폭은 또 엄청나니까요. 정말로 어떤 트럭 회사가 스스로 잘 달린다고 언덕길에서 트럭을 민 거짓말을 본 정도가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과한 자신감은 보통 좋지 않은데 숏은 그래서 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또 사람은 돈권 쪽에 응원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하락에 베팅하면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경제활동하면서 망하라고 응원하는 이상한 포지션이 됩니다. 대한민국 망해라 라고 외치는 망무새가 되면 멘탈에도 정말 안 좋겠죠. 비관론자가 되었는데 자산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불리한 포지션에서 이 상승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다면 애간장이 다 녹아내릴 겁니다. 그러니 많은 면에서 불리한 숏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의 변동 속에서 롱 잡았다 숏 잡았다 상선 샀다가 팔았다가 미장 갔다가 팔고 코스피 왔다가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관찰하고 시장에서 돌이킬 수 없는 포지션을 잡지 말고 학습하면서 책 등을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 좌파 정부면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 아님. 우파인 친구가 말해준 건데 코스피가 상승할 때도 달러로 환산하면 그대로라던가 지금 좀 떨어지니까 원래 좌파 정부면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 아님 하듯 꽤 뚜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코스피의 연평균 상승률은 7% 정도 되고 배당까지 생각하면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 정도입니다. 미국과 비교해봐도 전혀 뒤처지지 않은 좋은 성적이죠. 코스피는 그만큼 좋은 자산이라 생각하고요. 자기가 좌파라고 우파 정부 때 안 사거나 자기가 우파라고 좌파 정부 때 안 사는 건 꽤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정치인처럼 자신이 색을 가지지 않아도 돼서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같은 좋은 자산을 정치적인 이슈로 매수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해요. 세 번째, 언제 팔 거임? 저는 주식을 언제 팔아야지 같이 매도가나 손절가를 정해두고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정말 이건 그냥 반평생 들고 있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걸 사고요. 그래서 돈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필요한 만큼 일부를 팔 생각입니다. 그럼 최근에 삼성전자는 왜 팔고 바이든은 왜 팔음? 이러실 수 있는데 삼성전자를 판 이유는 삼성전자도 있고 코스피 지수층도 있고 해서 삼전 비중이 너무 커서 그냥 삼전을 팔고 그걸 전부 코스피로 옮긴 것입니다. 바이든은 마음에 드는 중국 지수층이 없어서 당분간 그냥 몇 개의 중국 기업에만 집중 투자해둘 생각입니다. 여러 개의 종목을 계속 따라보기도 힘들고 그중 바이드가 기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길래 팔았습니다. 구조조정이 기업의 집중 전략으로 잘 되면 물론 좋겠지만 저는 죽어가는 사람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보여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팔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중국 주식도 나중에 마음에 드는 중국 지수종 같은 게 나오면 갈아탈 생각이에요. 네 번째, 인생이 쉽지 않네요. 학이나 기술도 없고 일은 오래 했는데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사실 저도 인생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땅한 학이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도 떨어지고 좋아했던 여자는 다른 남자 배 밑에나 깔려있고 나이 35세 결혼은커녕 애인도 없고 곱씹을수록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한다고 들어서 돈이라도 많으면 뭐 사랑스러워 보이나 해서 열심히 돈도 벌어봤는데 저는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생이 힘들다면 과거에 열심히 살지 않은 것에 대한 업보라고 나폴레옹이 그랬는데 내가 지금 애인이 없는 것은 열심히 살지 않아 사랑스러운 사람이기에 부족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서 학위도 기술도 마땅히 없어 돈 많이 주는 직장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열심히 살지 않아서 지금이 힘들다면 10년 뒤, 20년 뒤 또 똑같은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똑같은 후회를 계속 반복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인생이 쉽지 않네요. 일은 오래 했는데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내 나이 35 저도 일을 시작한 지 거의
거의 10년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난 사람들이 버는 돈이 자기 소비 능력인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200만원 벌면 200만원을 다 쓰고 한 달에 300만원 벌면 300만원을 다 쓰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사람이 살다 보면 럭키 이벤트 같은 게 터져가지고 돈이 좀 잘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요. 이렇게 평소에 200 벌던 사람이 한 3, 4개월 정도 한 500만원 들어왔다 쳐봅시다. 그러면 소비 수준을 단숨에 500까지 끌어올리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버는 돈이 얼마건 그 돈이 자기 소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반대 이벤트가 터지거나 아니면 럭키 이벤트가 종료되면 다시 소득 수준을 200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이제 자기가 부족한 월급에 소비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빚까지 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 주위 사람들은 돈이 자신의 정체성이거나 아니면 가치관이 되는 사람들이 없어서 굉장히 처음엔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200 벌어서 한 달에 100 저축하는 사람이랑 200 벌었는데 빚까지 져서 500 소비하는 사람이랑 겉으로 봐서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빚까지 져서 한다는 게 술, 도박, 게임, 인터넷 쇼핑 정도였는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상당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분들은 말로가 진짜 안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얼마를 벌건 오래 일하건 그런 건 상관없이 자기 억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억제를 하지 못하면 얼마를 벌건 얼마나 오래 일하건 그런 건 상관없이 결국 돈에 잡아먹히는 것 같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에겐 그게 삶의 낙이거나 담배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도박으로 도파민을 채우거나 게임으로 인생의 일탈을 즐기거나 아니면 야동, 역캠, 보튜브 등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느 정도 절제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게임, 야동, 애니 다 보고요. 옛날에 공대장도 할 만큼 게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가 좋은 것 같습니다. 버는 거 이하로 돈 쓰기 같이 말이죠. 5번째, 연애 사업 이야기. 4살 연상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누구랑 사귈 수 있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어봤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여처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질문도 있고 방송에서 시청자가 물어보기도 하고요. 제가 나이가 차서 그런가? 예전에 버티버 쉴 때도 생각해보면 여초라면 여초 사회였었는데 뭔가 여성분들은 이런 얘기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 연애 얘기 듣는 거 무척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반으로 가르면 중간쯤에 있을 것 같은 남자인데 제가 남자 대표로 말씀드리면 사실 남자는 연애 얘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재미없거든요. 사실 별로 남 얘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남이 4살 연상이건 40살 연상이건 게이건 레즈건 뭐 서로 좋아하면 됐지 별 상관없어요. 봤는데 와 이건 진짜 아닌데 하면 뭐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레드라인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누구랑 사귈 수 있냐든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냐든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다든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유의미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쁜 사람을 보면 와 사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해봤지만 뭐 그 정도 이상으로는 생각은 안 해봤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던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연애 이야기가 듣고 싶으면 여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할 얘기가 없네요. 6번째, 경제 이야기에서 인기 없는 거 아님? 썰이나 풀자, 게임하자, 커뮤니티 웃긴 이야기 읽자, 캐릭터로 도파민 위주 쇼츠 만들자 등 방송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슈카 형님처럼 경제 이야기로 400만 구독자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유튜브가 오랫동안 지속해서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 경제 이야기, 여기 뭐 그냥 세상 이야기인데 재밌기도 하고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돈 받고 여자 탈 쓰고 엉덩이 흔들 때야 돈은 훨씬 많이 벌었지만 돈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엔터테인먼트나 재미있는 유튜브를 하려고 해도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게 창의적이지 않아서 오래 지속하기 힘들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지속할수록 지식이나 지혜가 착착 쌓아가는 느낌이 들었으면 계속 해나갔을 것 같은데 엉덩이 흔들거나 엔터테인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휘발성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청자들은 꽤 싫어했지만 방향성을 바꾸기로 했고요. 지금은 미약하겠지만 세상에서 돈을 안 벌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고 이런 경제 느낌의 방송이 차곡차곡 쌓이면 언젠가는 저에게 옛날 엉덩이 흔들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정직성과 저의 행동이 봉리처럼 쌓여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추후에는 견고한 해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히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루어내듯 저도 천천히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틀리면 어쩔 수 없고요. 또한 썰 풀기, 썰 클릭, 게임, 캐릭터로 웃긴 이야기, 도파미지 쇼츠 등 다양한 콘텐츠 하자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다양하게 해보고 싶고 방송하는데 이것저것 하자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썰도 옛날에 많이 풀어봤었고 아직도 유튜브 뒤져보면 제 버티브 시절 썰 클립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건데요. 그건 제 유튜브가 아니라서 내릴 수도 없거든요. 지금 와서 다시 풀어봐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게임도 좀 하고 싶네요. 현재는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옛 노툰 노블의 캐릭터들로 쇼츠들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양한 형태로 계속 내볼 생각이고요. 이것 또한 지속 가능한 방송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7번째, 이 일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자괴감 들어요. 제가 배우는 게 느린가요? 저도 버핏이나 멍거 형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는 하시던데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이 안 벌리더라고요. 하기 싫은 일을 나가서 하면 돈이 벌렸습니다. 반대로요. 롤을 좋아하는 사람도 프로게이머가 되면 배그하고 야구 좋아하는 사람도 야구 선수가 되면 주말에 야구 안 한다고 하던데 일을 좋아서 할 수 있는 경지가 될 수 있을까 하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잘 모르겠어서 일은 당연히 하기 싫으니까 남한테 돈 주고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재밌으면 돈 내고 해야지. 그 재밌는 일을 생판 남인 저에게 돈을 주면서 시킬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 버핏 멍거 형님 말씀대로 재밌는 일을 찾을 수 있겠죠. 일을 못하던가 잘할 수 있다던가 비우는 게 느린다던가 혼나고 자괴감 드는 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이야 좀 특정 분야에서 못할 수도 있죠. 주눅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잘한 것도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착해서 민폐 끼칠까봐 죄송해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일하면서 일 잘한다고 소리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어느 일을 해도 많이 혼나고 배우는 것도 느리고 오래 했어도 실수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되게 뻔뻔하게 별 생각을 안 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자르겠지라는 생각으로 다녔습니다. 혼나면 월급에는 혼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고요. 일은 뭐 안 잘릴 정도로는 하겠지만 잘리면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만든 회사도 아닌데 새로 오신 분이 일을 좀 못하거나 배우는 게 느려도 전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일이면 엄청 빡빡하게 시키는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 유튜브 활발할 때 편집자가 런 쳤거든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제 성격처럼 뻔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처럼 무대뽀로 다녀 라는 잘 안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고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 안 맞으면 다른 데 가야겠죠. 화이팅입니다. 끝!